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챗GPT 열풍이 메모리 시장에도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지연 시간과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핀 반도체에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 전자공학과 범진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 효자 품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에요. 예.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으로 6,400억 달러의 수출 네.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1등으로 대강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예, 교수님 전자공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여쭤볼게요. 반도체 왜 이렇게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 네. 예, 그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네. 하셨고 또 정부나 학계 여러분들의 힘이 네. 잘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건데 예. 이제 반도체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뚝딱뚝딱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어떤 예. 공정을 거치는지가 궁금하기는 해요. 예. 교수님 모신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반도체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 같은데 네. 마치 우리가 요리할 때 다양한 공정을 거치는 것과 네. 비슷한 그런 뭐 이치가 야채 됩니다. 썰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죠? 요리하고 이제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요. 네. 그 제일 먼저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네. 둥그런 실리콘 웨이퍼를 웨이퍼라고 부르는데 네. 웨이퍼는 보통 다른 데서 생산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에서 웨이퍼까지는 생산하지 않고요. 네. 웨이퍼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여러 공정 중에 처음 산화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이제 산화시키는 공정인데요. 네. 그리고 보통 실리콘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실리콘이 산화가 되면 산화 실리콘이 됩니다. 네. 산화 실리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물질인데요. 네. 유리가 어떤 바로 산화 실리콘이에요. 네, 같은 건가요? 유리 이꼴 산화 실리콘, 실리콘인가요?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유리를 보시면 특징이 부도체, 네. 그리고 표면이 매끈하잖아요. 네. 그래서 표면을 잘 보호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특징 그대로 이제 반도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실리콘을 산화시키면 위에 이제 보호막이 만들어진다고 생기는 생각하실 거네요. 수 네. 있으실 텐데요. 네. 그렇게 이제 보호막을 만들어서 하는 공정이 이제 산화 공정이 네.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포토리소그라피라는 공정이 네. 있습니다.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은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광에 노출시킨다는 그런 네. 얘기가 됩니다. 리소그라피는 원래 석판화에서 많이 부르던 것으로 판화 찍듯이 찍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네. 보통 이제 사진 원판에 해당하는 포토 마스크를 네. 이제 만들게 되는데 네. 그것은 빛이 이제 통과하는 부분과 통과하지 않는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네. 빛이 통과한 부분이 웨이퍼에 찍히게 되면 그 패턴이 그대로 전사가 됩니다. 네.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과정으로 가기 전에 일단 여기에 이제 전사가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빛이 이제 그대로 그 빛이 투과하는 부분과 막히는 부분이 네. 있는데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투과해야 되는 건가요? 투과해서 반도체로 그게 웨이퍼 만들어지는. 위에 빛이 놓이게 되면 네. 그 위에 포토리지스라는 강광 물질이 네. 있어서요. 빛을 이제 맞은 부분이 없어지기도 하고 남기도 하는데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사진을 인화하는 것처럼 네. 포토 마스크에 있는 패턴이 그대로 웨이퍼에 전이가 돼서 네. 그 동일한 패턴을 판화 찍듯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는 과정인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포토 마스크에 있는 패턴을 네. 웨이퍼로 옮기는 과정이 바로 네. 노광 공정이라고 할 수 네. 있고요. 네. 그 다음 공정으로서는 여기까지가 3대 공정인 건가요? 1, 2, 3. 벌써 잘 그쵸? 세고 계셨네요. 네. 그 8대 공정 네. 중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제 네. 같이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식각 공정이라는 것이 네. 있는데 식각은 에칭이라는 말로서 네.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그런 공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로 그 아까 산화 실리콘이 불산에 잘 녹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산화 실리콘을 불산에 넣으면 그 부분이 없어지겠죠. 네. 그런 형태로 예쁘게 만드는 원하는 과정이네요. 패턴을 이제 네, 여기저기로 네. 전이해서 네. 필요한 과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식각 공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착 공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증착 공정은
그 뭐죠? 실리콘 웨이퍼 위에 여러 네. 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 방막, 보통 얇은 막을 방막이라고 그러는데요. 방막을 입히는 과정이 증착 과정이 됩니다. 네. 증착은 이제 뭐 이베포레이션, 증발해서 안착시킨다고 증착 과정이라고 네. 하고요. 예, 그 과정이 있고 그다음 이온 주입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온 주입 과정은 그 실리콘 반도체의 특성을 약간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네. 우리가 요리하다 보면은 이제 뭐 설탕에 졸이기도 하고 소금에 졸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하듯이 비슷하게 실리콘도 여러 이온을 그 안에 주입함으로써 네. 특성이 약간씩 바뀌게 되는데 맛이 바뀌는 것처럼요. 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온 주입 공정이 됩니다. 특성이 바뀌게 되면 예. 들어가는 어떤 기계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특성이 바뀐다라는 게 어떤 뜻을? 예, 특성이 바뀐다는 게 이제 전기를 얼마나 잘 흐를지 전기 전도도를 네.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이게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P형, N형의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전기를 이동하는 주체가 전자가 되거나 또는 이제 전공이 네. 되거나 그런 주체를 바꾸는 역할도 그 이온 주입 과정을 통해서 네. 모두 이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CMP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예, 그건 포토 미케니컬 폴리싱이라는 것으로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얇게 웨이퍼를 갈아내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일 처음엔 좀 우습게 생각이 시작이 됐어요. 네. 이게 과연 필요할까 생각이 네. 됐는데 이게 웨이퍼가 그 12인치 한 30cm 정도 되는 건데요. 네. 예, 굉장히 큰 웨이퍼를 전체 고르게 공정을 해야 되다 보니 평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네. 그래서 웨이퍼를 얇게 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그 패턴이 잘 네. 전사된다는 것을 네. 알게 돼서 요즘 CMP 공정을 거의 필수적으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웨이퍼를 가늘게 만드는 그런 네. 과정이 됩니다. 그 외에 EDS 공정이라고 Electrical Die Sorting이라고 해서 웨이퍼 상태에서 잘 동작하는 칩과 동작하지 않는 그 다이를 구별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패키징 과정으로 이제 다 만들어진 웨이퍼 위에 여러 다이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자르게 됩니다. 잘라서 패키징을 하게 되는데 패키징 우리가 보통 그 전자제품 열어보면 네. 파란 잔디밭에 네. 검정 거미 같은 벌레 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안에 이제 반도체 칩이 숨어 있고 그거를 이제 반도체 회로를 보호하고 네. 또 이제 정기적인 연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네. 과정이 패키징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뭐고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특히나 잘하는 기술이 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그 모두 다 중요하고 어려운 기술인데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요즘 꼽으라고 하면 네. 노광 공정, 아까 포토 네. 리소그래피 공정이 어려운데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꾸 이제 미세 패턴을 만드는 게 반도체 산업의 기술적인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네. 방법이 되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많은 많은 칩을 이제 넣을 수 그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작은 패턴을 만들기에 가장 어려운 공정이 현재는 노광 공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광 공정은 그 네덜란드에 ASM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회사에서 극 자외선이라고 하는 네. 그 EUV를 이제 EUV 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고, 유일하게 생산을 해요? 예. 네,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그 회사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당 2,0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한 해에 50대밖에 못 만들어서 반도체 회사에서 서로 이제 그 장비를 살려고 하고 있고요. 네. 돈이 있어도 못 사고 물론 네. 비싸기도 하지만 네. 그런 이제 어려운 장비가 됐고 그게 기술의 거의 핵심이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는 네덜란드 ASML 회사에 그 중국에는 그 제품을 팔지 말라고 요청한 네. 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이제 좀 견제를 하느라 그런 그렇게 요청을 됐죠. 했던 모양이군요. 예. 놀랍네요. 한 1년에 생산하는 대수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본인들만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격도 비쌀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그런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네덜란드. 장인이 만드는 그런 그렇게. 명품 같은 그럴 느낌이네요. 수 있죠. 네. 근데 그럼, 제가 좀 뭐 좀 말씀하시죠. 덧붙여도 된다면은요. 또 그 기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고 네.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네. 작은 패턴을 잘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 칩의 경우에 그 안에 부품이 네. 1,000억 개에서 뭐 1조 개까지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이 모두 다 잘 나오도록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렵고 네. 그래서 좋은 노광 기계를 가지고 또 네. 기술이 좋아야 그런 걸 모두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와, 대단한 그 과정을 거쳐서 반도체가 생산이 되는 거네요. 아, 예. 네. 이런 과정들이 8대 공정이라는 과정들이 모든 반도체가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반도체가 좀 진화할수록 과정이 조금 더 세분화되는 건가요? 예. 반도체가 진화하면 할수록 더 네. 어려운 공정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예, 대부분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8대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럼 이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에 이제 전초 기지를 갖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 어떻게 운영이 돼서 어떤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삼성전자의 평택의 반도체 네. 공장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입니다. 네. 예, 그래서 라인을 6개까지 이제 증설한다고 하는데 네. 현재는 3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예, 거기서 지난 작년 5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네. 제일 먼저 평택 공장을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양산하기로 발표한 3나노미터 파운더리를 네. 비롯해서 네. 그 D램,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등 반도체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평택 공장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렇죠. 계속 네. 증설이 되고 또 네. 우리나라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네. 그 반도체가 증설된다고 하니까 이런 기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설비가 늘어나고 그 우리나라 이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될 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을 좀 복잡한데도 이렇게 교수님께 들었던 이유는 이걸 질문하려고 들어봤습니다. 이게 밑밥이었는데요. 일종의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하는 게 급부상하고 있더라고요. 챗GPT 열풍이 사실 상당히 불어서 여기저기서 챗GPT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는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반도체도 달라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배운 걸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가 모두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뭐 1956년에 존 매커시라는 56년부터 나왔어요. 아니 그 전에도 이제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다트머스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다트머스 회의를 통해서 그때 처음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람이 어떻게 배우고 학습을 통해서 배운 후에 그거를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배운 거 이상으로 다른 것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뇌의 구조를 그대로 모방하는 그런 것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람들은 이제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이라고 그러는데 사람 뇌에서 이제 일어나는 게 신경망이고 그게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에 비해서 어떤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다 아니면 좋을 걸로 기대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제 상당히 많이 쓰이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필요한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마 저는 태동기라고 지금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마치 갓난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를 예측하는 것처럼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요. 인공지능 반도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 반도체는 보통 폰 노이만 구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가 폰 노이만 구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컴퓨터는 폰 노이만 구조로 진행이 됐는데 학자 이름이죠. 그렇죠. 공부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시청자들을 위해서 폰노이만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인공지능 반도체에 뭐가 필요한 건지 여기서 뭐가 진화돼야 되는 건지 여쭤볼게요. 폰노이만 구조가 뭔가요? 폰 노이만 구조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연산을 하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보내고 또 다른 연산을 지속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이제 제가 만약 컴퓨터로 가면 얘기 듣고 반응하고 듣고 반응하고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폰 노이만 구조가 이제 반도체 컴퓨터 발전에 계속 기여를 했었었는데요. 인공지능에서의 문제는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많은 걸 한번 예를 든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미지, 사진이 촬영된 이미지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거든요. 요즘 그 카메라를 얘기한다 보면 1억 화소가 쉽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1억 화소는
데이터로 생각하면 1억 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로 이제 얘기할 때는 하나하나 얘기하게 되는데 네. 갑자기 1억 개의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처리하기 어렵겠죠. 요새 또 사진뿐만이 아니라 동영상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예, 보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명씩 오던 식당에서 1억 명이 동시에 온다. 그러면 처리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네, 줄 서도 못 먹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이게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네. 그러니까 폰 놓으면 구조는 지금까지 잘 동작을 해왔습니다만 네.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가 되면서 그 입력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 어. 계산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더 많은 힘을 쓰게 되고 아. 거기서 이제 비효율적인 것이 발생해서 네,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네. 데이터를 어떻게 좀 이제 빨리 네. 예, 가져다 쓰는 것이 필요하게 하게 돼서 네. 인공지능 반도체는 특별한 분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많이 소화할 수 있는 반도체로 만들어질 텐데 야, 예. 이게 그럼 어떤 구조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건가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PIM, PIM이라고 네. 불리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요. 네. 예, 그게 이제 메모리를 워낙 이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야 네. 되다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 이제 예, 왔다 갔다 예, 하는 그, 과정에서 예, 네.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여기서 비용이라는 건 전력 소모가 많다는 네. 뜻이고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영상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번 눈으로 보면 무엇인지 금방 판단을 하잖아요. 네. 예, 그렇듯이 예, 그렇게 사람 눈과 뇌가 잘 연동이 돼서 예, 사람이 이미지를 볼 때는 뭐 이렇게 신점 옆에 검점점 그렇게 보질 않고 그냥 통으로 예, 보죠. 통으로 네. 보잖아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할 수 있고 네. 예, 그 이제 태동기에서 발전한 단계로 PIM이라는 네. 예, 반도체가 지금 요즘 많이 연구되고 네. 있는데요. 그래서 메모리를 이제 주고받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메모리 있는 곳에서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어떨까? 그게 이제 PIM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프로세스 인 메모리인 예. 거군요. 그래서 다른 네. 얘기로는 인 메모리 컴퓨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 메모리 안에서 계산을 어느 정도 하자. 예, 그런 아. 뜻이 됩니다. 원래는 옆집에서 하던 거를 아, 예. 그냥 우리 집으로 가져와서 그렇죠. 여기서 계산해라 이렇게 하는 게 그러- PIM 기술인 거군. PIM 반도체 기술이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CPU에서 이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네. 모든 데이터 넘겨서 네. CPU 중앙 영산 장치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부는 우리가 처리해서 꼭 필요한 것만 주고받자. 어. 그런 것이 이제 PIM 기술이 되겠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최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이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AI 반도체, 그러니까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뭐 챗GPT 이전부터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이미 기업들이 이제는 데이터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 만들어야 돼 하고 뛰어들었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어디가 만들고 있어요? 아, 대부분 큰 회사들은 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삼성, 하이닉스 다 만들고 네. 예, 있고요. 그 외에 여러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연구도 하고 생산품도 만들고요. 아. 예, 그래서 아직 매출까지는 안 일어났습니다만 네. 거의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 준비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반도체가 대부분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눴을 때 예, TSMC,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주도를 했다면 예. 이제 AI 반도체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를 소화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다른 기업이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예. 네. 항상 예, 이런 변혁기에는 새로운 네. 기업이 나올 수 있고 네. 예, 우리나라 기업에 많은 기회가 열렸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일단 뭐 삼성전자는 잘할 거라고 아, 저희가 예. 기본으로 깔아놓고요. 예, SK 하이닉스도 잘하죠. 예, 다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잘할 거라고 기본으로 저희가 응원을 하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는 기업은 어디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아, 인공지능 반도체 면에서는 네. 엔비디아가 상당히 앞서 있는데요. 예, 그 이유가 엔비디아는 옛날에 그래픽 카드나 그래픽을 처리하는 장치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근데 그래픽 카드라는 것이 이제 GPU, 예,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불리우는 네. 것이었는데 그 그래픽이란 자체가 우리가 영상 처리에는 많은 데이터가 원래 주고받는 예, 그런 예, 환경이기 때문에 네.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어 왔고 그게 인공지능과 잘 맞아 떨어져서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생태계를 갖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엔비디아는 자체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고 그래서요. 네. 예,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가 되면 기존의 반도체도 물론 이제 많이 쓰입니다만 네. 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학습과 예, 그 추론, 예,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 그
좀 인공지능 말씀 잠깐 드리면 네, 네, 네. 우리가 만약에 요즘 인공지능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럼 주가에 영향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뭐냐면 예, 뭐 환율, 예, 기름, 유가 같은 네. 거시적인 경제 지표도 있고 그 기업의 현황, 예, 이번에 뭐 매출이 잘 나왔다든지 네, 뭐 현황도 있을 리스크 거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다 포함이 되죠.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반영돼서 주가에 반영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여러 팩터에서 주가에 반영되는 가중치가 있을 수 있고 네. 그 가중치를 정하는 과정이 학습하는 과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중치를 여러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정하고 되면 예, 그 가중치를 이용해서 예, 미래에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인공지능이, 네. 예측할 수 네. 있게 되는데요. 예, 그런 예, 학습과 추론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고 예,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상당히 여러 부분에 쓰이리라고 생각이 예, 네.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일 부분이 저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에 인공지능 반도체가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죠. 자율주행 오. 자동차는 어떤 환경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학습한 이후에 네. 다양한 환경이 맞닥뜨려지게 되는데요. 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고 네. 요즘은 그 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그냥 무조건 모으는 것보다는 분류나 네. 또는 판단이 네.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곳에서도 인공지능 반도체가 예, 쓰이리라고 생각이 되고 네. 예,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의 쓰임은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태동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예, 그런 상황이고 네. 이런 예, 환경에서 많은 이제 새로운 기업도 나타날 수 있고 네. 예, 그런 것이 예, 우리가 이제 잘 준비해야 되는 예, 그런 네. 거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거를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인공지능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일단 예. 예시로 꼽아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본 지식이 필요한데요. 네. 예. 그 왜 그러냐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판단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판단하는 데는 이제 지금 인공지능 거는 부족한가요?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지금은 이제 보통 컴퓨터를 네. 이제 보통 이제 차에 싣고 네. 그 뒤에서 컴퓨터가 여러 계산을 하는 예, 그런 형태로 제일 처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작이 네. 예, 되었는데요. 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금 테슬라 자동차 같은 곳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을 많이 실행하고 있는데 네. 거기는 칩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FSD라는 예, 그런 칩인데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칩인데 그걸 만들어서 예, 반도체 기술이라는 것이 그 초정밀 제조 산업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대강 말씀드린 1,000억 개 정도 뭐 1조 개를 네. 모아서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큰 PC 또 칩으로 만들면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테슬라에서는 스스로 인공지능에 필요한 지금 이미 하고 있군요. 네. 그 칩을 만들어서 이제 네. 적용하고 있는 그런 네.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인공지능 반도체는 지금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소화하는 예. 네, 그런 반도체가 만들어져서 자율주행차 같은 곳에 들어갈 것이고 네. 교수님이 예측하는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라 뭐 더 많은 분야에 어떻게 들어갈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근데 네. 거의 뭐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는 네. 대부분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 예, 예. 그럼 기존의 반도체와 차별화된 점이라고 하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할 수도 예. 없어진다라는 부분인 거군요. 예, 네. 정보 수집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네. 예, 그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예. 부분이 인공지능이 되고 예. 인공지능 반도체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단계에 서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차별화도 해야 되고 네. 여러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우리나라 반도체는 그동안 굉장히 잘해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그 산업의 특성상 승자 독식이 되는 그런 산업이고 승자만 살아남는데 여기서 승자라는 것은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렇죠. 승자가 시장이 되거든요. 워낙 크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많은 양을 한 번에 생산할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 우리 생산 설비도 늘리고 하니까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그 네. 나라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많이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기 예. 때문에 반도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네. 예, 이런 기업들이 잘 커서 세계 기업과 많이 경쟁하면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또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네.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예,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이 참 어려웠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해지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또 다른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런 대비들이 잘 돼서 나라 경제까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